안녕하세요. 아무나 항상 그래야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상당한 방청객을 모시고 있구나. 높이로 온 사람들이라 해야 되나? 똑바로 앞으로. 자, 이제 네트워크 800만이 됐습니다. 2015년 통계가 796만이에요. 성인 인구가 한 4,200만 정도 유권자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가능한 사람들 본다면 7명당 1명이 네트워크 사업에 입문하거나 회원 가입을 하거나 제품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1,000만은 좋게 가겠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번째예요. 전 세계 매출의 9%가 한국에서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한국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4번째 시장을 뺏겨서 한다. 첫 번째가 미국, 두 번째 중국, 다음 세 번째가 어딘가요? 일본. 아니, 한국. 세 번째가 한국이, 네 번째가 한국이 아니고 세 번째가 한국, 네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일본, 세 번째 시장. 엄밀하게 되면 네 번째 시장, 다섯 번째 되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브라질이나 이제 일본은 훨씬 우리보다 앞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건 뭔가 한국민들이 네트워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증오한다?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 사랑하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네트워크 하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보통 좋지 않은 인식을. 좋지 않은 이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를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 네트워크를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안 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우리 서 사장님은 어떤 이유로 하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내가 올인해서 안 했던 거, 아니면 내가 이거를 막 떠들고 내가 이걸 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는? 주변에 대한 주변 인식,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안 한다는 거. 네트워크는 불법이다 생각해서 좋은 얘기입니다. 또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못 벌어서 주변에 돈 번 사람을 못 못 봤다. 봤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신부 강좌에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들을 한번 전달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자 이겁니다. 다음 우리 인재는 어떤? 시스템 없이 시스템 없이 정상적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고. 제품을 판매하는 선입견이 팔아야 된다는 선입견 때문에 못했다는 거고. 백 사장님 혹시? 네. 사람을 모아야 되는 사람을 땡겨와야 된다는, 리크루팅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고. 뭔가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를 못 봤어요. 배울 수 있는 좋은 리더를 못 봐서 하는 거다. 저기 제가 네트워크 한다고 그러면 연락을 끊더라고요. 네트워크만 하면 인맥이 끊기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거. 또 하나 친구 관계. 진짜 친구 관계가 끝내지고 인맥이 멀어진다. 다음.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예요. 다음. 몰라서 안 하죠. 몰라서 하는 거. 여기서 가장 정확한 것은 몰라서 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면 한번 고개라도. 몰라서 안 하는 거. 그렇죠. 제대로 알면 이거 안 하겠냐고. 몰라서 안 했다고 보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만, 이 글자만 써도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뛰어야 되는데, 이거만 쓰게 되면 가슴이 땄다.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먹먹하고 답답한데 왜 796만 명, 800만 명 가까이 여기에 멤버를 가입할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다 같이 흐름이라고 한다. 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제는 한 가족의 한 명은 네트워크를 해야 돼.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게 이 사실로 팩트로 나타났는데,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오고 있으니까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강좌입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본인은 뭐다? 한마디로 함께하는 사업이다. 함께하는 사업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함께하는 사업이다. 대만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 본인이 생각하는 거. 자기의 인맥 관계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맥 관계 네트워킹을 위해서 돈을 버는 약간 피라미드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좋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사업은 돈 되는 사업이다. 그 네트워크 사업은 돈 되는 사업이다. 돈 쓰는 사업이다. 돈 버는 사업이다. 돈 꼬는 사업이다. 다들 이게 다 들어가죠. 여기에는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돈 쓰는 사람도 있고 돈 되는 사람도 있고 돈 꼬는 사람도 있고 그럼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는가 이걸 보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다음 우리 서원장님 저는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주 훌륭한 어디서 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큰 돈은 빅머니 프리타임 빅머니 프리타임 큰 돈을 벌고 재정적 시간적 자유를 이루는 거다 해서 보통 네트워크 사업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리크루팅하고 땡기고 하이링할 때 쓰는 말이 큰 돈 벌어보자. 그리고 시간적 자유를 한번 우리가 누려보자 해가지고 지금 23년 됐는데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긴 있죠. 있지요, 많지요. 내가 아는 사람은 없고 모르는 사람 중에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 이거로 보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7월에 발표한 자료 2015년 통계를 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지급된 수당 그러니까 이 790만 명 중에서 받아간 수당이 1조 7천억 어마어마하게 많다 졸라 많다? 어마어마하게. 졸라 많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 그러니까 빅머니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빅머니 다른 사람 중에 프리타임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다. 있을 것인데 내가 아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아는 사람은 지금도 졸라 열심히 사업 설명회하고 지금도 죽자 살자 동그라미 그리고 있고 지금도 투어하면서 세미나하고 랠리하고 연수하고 ABC하고 미팅하고 후원하고 쫓아가고 밥 사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지? 이 현실들을 우리가 실무 기초 강좌에서는 한번 까발리면서도 제대로 알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기초 강좌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거침없이 물어보기도 하고 덤비기도 하고 질문하게 하고 이게 방송 중이지만 할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면 고개라도 들어. 네.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조 7천억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숫자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를 하다 보니까 뭐 돈 되는 사업이다, 돈 버는 사업이다, 돈 꾸는 사업이다, 빅머니 프리타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게 이제 마케팅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런데 네트워킹을 하는 비즈니스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수치를 좀 몇 가지만 알아보죠.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15년 기준 796만 명. 아마 단일 사업으로 보자면 최대 인원이죠. 동의하면 고개를 들게요. 그럼 796만 명이 총 올린 매출이 얼마냐? 그게 5조 1천억.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일어나는 그런 매출을 보게 되면 그럼 한 5, 60조 된다는 거죠. 그 시장 형태가 무슨 300조, 3천조 다 거짓말이에요. 집계된, 등록된, 직접 판매협회에 등록된 회사들
그 회사들이 총 올리는 매출이 한 5, 60조 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한국이 한 60조, 65조 되니까 한국이 5조니까 9% 정도 시장, 마켓 시야를 차지하니까 그게 세 번째인 거예요. 20% 미국, 19% 중국. 그런데 중국은 실제적으로 중국이 제일 많죠. 왜? 오픈되지 않는 매출들이 중국에서 직구체제로 일하니까 그게 다 본사 미국 매출로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조 중에 1조 7천억이 뭘로 나갔다? 수당으로, 후원 수당으로 나갔다. 그럼 이거 796만 명이 다 받아갔다? 이 중 일부가 받아갔다? 그거 수당 받은 사람 인원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요. 수당 받은 사람이 162만 명. 2014년에 130만 명이었거든요. 30만 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162만 명이 1조 7천억을 가져갔는데 이 중에 1%의 사람 1%의 사람이 몇 명이에요? 160명 1%면 16,000명 아니에요? 16,000명.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상위 사업자 또는 리더 사업자라고 하는 거지. 어디든 1% 안에 들어가면 성공한다 해서 1%론을 얘기하는데 이 1% 사람들이 평균 소득이 5,100만 원. 그럼 1% 안에 들어갔을 경우 연평균 소득이 5,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5,100만 원의 소득이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상당히 많은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1% 안에 들어가고 우리 서울 시내 1% 사람들이 땅이 56%가 1% 사람들이 갖고 있어. 그거에 비하게 되면 네트워크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1대 99 했을 때 상당히 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에 네트워크는 1%에게만 포진돼 있고 나머지 99% 그것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중에 99% 160만 명 정도는 평균 얼마다 1년 평균이? 53만 원. 월 5만 원도 안 되는 수당을 받고 있다야지. 그런데 요 790만 명이 5조 매출을 올린다는 건 소비를 5조 정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만 들이대면 이건 되는 사업이다 안 되는 사업이다? 안 되는 사업이죠. 안 되는 사업인지 53만 원을 160만 명에게 줬다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되겠어요? 엄청나죠. 1조가 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다? 다 같이 소비자다. 그렇다고 소비자에게 이렇게 캐시백을 시키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있다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상당히 양심적인 거야. 그런데 한 측면만 보는 게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네트워크 상위 1%에서 돈 안 돼가지고 네트워크는 상당히 그 몹쓸 비즈니스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는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덜해. 네트워크 회사들이 그때 우리가 뭘 따지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본질을 따지거든요. 사전적 정의나 이런 걸 한번 딱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전적 시사 용어 사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가 뭐를 줄여서? 유통마진. 유통마진을 줄여서 두 번째 광고비를 줄여서 세 번째 뭐 같아요? 뭘 줄여서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류비? 물류비는 줄이지가 않아. 물류비 다 들어가. 인건비? 택배비야. 그걸 알아야 돼요. 인컴 그걸로 망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어. 다른 일반 유통 영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찾는 거 있죠. 샘플 있냐 없냐 찾죠. 샘플 샘플비를 줄여서 그래 쉽게 얘기해가지고 역으로 얘기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는 본인이 유통마진을 챙기고 광고비를 지출하고 샘플비를 지출한다 해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요 유통 마진을 줄여서 광고비를 줄여서 샘플비를 줄여서 소비자에게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한다. 이 말이 맞았나 틀렸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렸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게 잘못된 상식을 기초신문 강좌에서 투자하는 거야. 시사 용어 사전에조차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왔어요. 새로운 물류 프로슈머 세대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전적 정의, 상식 시사 용어 사전 용어 정의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 그거 누구 책임이냐? 796만 명의 책임이지.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규 과정을 만들고 학술 심포지엄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유통마진은 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회사 광고 안 합니까? 그거 누가 광고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샘플비는 이건 맞는 얘기야. 샘플도 다 돈 팔고 팔아야 안 팔아요? 그게 샘플 돈 팔고 파는 게 외국에는 키트 비용이라는 게 있어. 첫 구다에서 키트를 사가지고 그 안에 설명서하고 이거 혼자 사업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 법으로 못하게 묶어놨어. 쓸 수 있는 거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800만 시대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자 그걸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 그걸 한번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걸 바꾸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전,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정의들을 내려줘야만 된다. 그럼 이걸 유통 마진을 줄였다니까 어떻게 마진을 줄여서 네트워크 마케터들에게 한 해에 1조 7천억이라는 걸 수당을 지급하느냐 이걸 알아보면 되잖아요. 자 그걸 알아보려면 색깔을 달리게 해보겠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보겠습니다. 제조에서 뭐라고 했다? 바로 소비자에게 유통을 줄여서 제품을 싼 값에 제공해주는 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자가 곧 소비자에다 그걸 이제 프로덕트 생산자에서 컨슈머를 합성해서 프로슈머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그건 여기서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제조사에서 소비자로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어요. 과거에는 그랬죠. 소규모로 해서 만드는 거. 그 아주 정규 멤버들만 하는 거. 제조사에서 어딜 거쳐요? 지금 우리나라에 128개의 네트워크 회사가 있습니다. 128개의 회사 중에 직접 제조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전 제품 갖고 있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 가지고 그걸 제품을 가져와서 독점 공급범 또는 판권을 총판권이라 해줘. 그럼 네트워크 회사는 제조사가 아니에요. 제조는 그 제조원하고 판매원이 있는 건 제조원이 아닌 거죠. 제조원과 판매원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동일한 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여기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까지 다 있는데 그 출신들이 다 있잖아요. 이걸 뒤에 보면 그러면 제조에서 가는 게 총판이죠. 총판이 네트워크. 이 총판을 하는데 공동으로 우리가 취급권, 유통권을 갖고 있느냐,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나 그 차이를 봐야 된다. 독점 공급권이면 이 회사 말고는 이 제품을 못 쓰는 거죠.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제조사가 화장품 같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다 거기서 만들잖아요. 건강치부, 한국 뉴트리바이오라이트사 여기서 다 만들잖아요. 제조하는 거 거의 한 군데서 다 나와요. 미국의 롱리치가 중국의 롱리치 같은데 이런데 소위 말하는 그 중맥그룹 이런 데도 제조를 다 해요. 그런 데서 A사, B사 다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알자. 제조에서 총판을 오는데 총판이 개념이 뭐다? 총판이 결국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요거는 여기에서 제조 마진을 남겨가지고 제조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제조에서까지 가는 그런 그 생산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총판이죠, 총판.
이 총판이 네트워크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총판이 네트워크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뭐를 총판에서 어디를 해요? 지사를 개설하죠. 그리고 총판에서 지사할 때 내가 총판형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기는 글로벌이지만 총판이라는 거는 한국 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총판에서 한국으로 물류를 떼오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물대라 그러지. 물대만 계산해주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 나머지는 여기서 다 알아서. 이제 그거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지사예요? 한국 비즈니스 센터예요? 이 회사는 한국 비즈니스 센터죠. 어떤 한국 지사예요. 이 지사장이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 GM이라 제네럴 매니저. 그 제네럴 매니저하고 제네럴 에이전시 하는데 제네럴 에이전시라고 표현하는 데가 GA 독립 대리점 법인 독립 법인 보험하는 게 GA로 가는 게 그건 GM 매니저한 거예요. 자 여기 지사에서 나오는 유통마진 다음에 지사에서 영업소로 가죠. 영업소에서 나오는 유통마진 우리 조직 책임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서울지사 강북영업소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영업소에서 또 뭘 내요? 강북영업소 하게 되면 또 옆에 대리점 뭐 휘경대리점 뭐 강동지사 뭐 북서울지사 남서울지사 동서울지사 해가지고 뭐 강동 영업소에 둔촌대리점 요렇게 조직이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리점인 거예요. 대리점. 이게 대리점을 보통 뭐라 한다? 에이전트라고 하잖아요. 맞죠? 또 어떤 데는 특약점 에이전시라고 하는 데도 있죠. 여행사 같은 데는. 그 대리점을 통해서 소비자로 가죠. 이 소비자까지 가는 마진들이 보통 소비 마진이 20%에서 30% 되니까 네트워크 회사에서 리더들이 강의할 때 소비 마진, 소매 마진 30% 있습니다. 그래요. 소매 마진 30%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30% 얹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 얹어서 파는 거를 소비자에게는 뭐라고 한다? 권장 소비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거 또는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판매 가격을 이래 만들어 놓은 건데 네트워크 멤버들은 소비자가 바로 와가지고 제조회사 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여기서는 어디요? 총판에 가봐라. 그럼 총판에 바로 가가지고 이 물건 주세요 가지고 돈을 한 100만원 들고 와가지고 20만원 들고 와가지고 네트워크 회사 가지고 내 제품 팔아주세요. 팔아줘요 안 팔아줘요? 안 팔아주죠. 뭘 물어봐요? 아이디가 뭔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회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회원 수첩이라고 돼 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 봐보면 뭐라고 돼 있다? 다단계 회원 판매 회원 수첩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회원들에게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 가격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인디펜던트 독립된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독립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확충하는데 사전적 용어에서는 처음에는 소비자 판매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소비자를 관리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육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곧 회원이 소비자가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줄어드니까 요 과정의 유통 마진을 줄여서 이걸 나눠주는 거죠. 뭘로? 소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이걸 추천수당이라고 일반 네트워크에서는 그걸 뭐라 해요? 그룹 개발 보너스, 뭐 신규 확장 보너스, 퍼스트 오더 보너스, 뭐 캡 보너스, 뭐 그런 걸로 쓰잖아요. 아니면 뭐 아이디 획득 보너스 무슨 그런 걸로 만들어 놓은 게 추천, 직접 판매, 전달한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이 있고 또 여기에 팀을 만들면 팀 커미션 또는 베이직 보너스 또는 후원 수당해가지고 후원해가지고 개인이 판매한 거 후원한 거를 또 나누는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의 또 뭐를 육성하고 훈련해서 뭐 매칭 보너스라든가 리더십 보너스라든가 다 그게 같은 유형들이에요. 또 여기에 일부들을 뭔가 하면
직급에 올라가면 직급 성취 보너스로 주는 거 있고 요 전체 매출이 볼륨이 클 때마다 이익 배당하는 거에서 파운더스 폴이나 공유 보너스나 쉐어 보너스로 주는 게 있죠. 요 보너스를 여기에 유통 마진을 줄여서 주는 게 네트워크 마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걸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나라는 법으로 묶었다 안 묶었다? 묶어놨죠. 그걸 몇 프로로 묶어놨다? 35%로 묶어놨으니까 불공정 거래가 맞아야 한대요. 세계 시장으로 본다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55%, 60%, 70%를 주는데 한국에서는 똑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35%만 주니까 돈이 남아요 안 나와요?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네요. 본사에서는 이렇게 보상 플랜이 풀렸는데 왜 여기는 이것만 주면서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가끔 있었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A사든 U사든 뭐를 했다? 프로모션을 하죠. 그래서 큰 돈들을 또 쉐어하고 나눴다 안 나눴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 796만 명이 운동해야 될 건 뭐예요? 전 세계와 동일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공청회도 필요하고 심포지움도 필요하고 학자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국회의원회에서 세미나도 해야 되고 알리기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걸 어디서 해야 돼요? 이것을 관장하는 기관 공제조합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건 뭐겠어요? 이거를 막는 집단들도 있다 없다? 여기에서 수당을 똑같이 풀어버리면 다른 데서 있는 인력들이 또 옮겨와야 하는 거예요. 옮겨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네트워크의 이 흐름은 이제 봤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어렵다 쉽다를 얘기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존립해서 사업, 회사가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장을 내가지고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 10% 성공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아까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회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128개. 그럼 지금까지 네트워크 회사가 몇 개 생긴 것 같아요? 토탈 네트워크 회사가 1200개 이상 생겼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역사가 몇 년이에요? 23년이야. 93년도에 이제 90년부터 법으로 해서 93년부터 해서 이제 96년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번호가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128개 지금 남아있는 영업을 하는 회사가 10%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회사를 선택할 때 무조건 3년 이상 된 회사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 기준이 나온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다 하면 리스크가 있는데도 선택하게 되면 기회 선점은 돼요 안 돼요? 기회 선점은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회사도 왜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거기에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망하기 어려운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면 망한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잘못 알려진 거예요. 왜 망하기 어렵다는 것은요, 법으로 규제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피해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되는 것들을 알아두게 되면 이 규제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규제가 우리나라에는 품목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아무거나 네트워크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좋다 아이디어 갖고 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규제가 품목 가격을 묶겠습니다. 가격과 품목에 규제가 있으니까 네트워크이라고 네트워크 사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무거나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은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가격 품목 규제가 없으니까 뭐 비행기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다 그래야죠.
요트도 네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겠어요? 수당은 앞에서 추천 수당만 많이 주고 뒤에는 거의 없애버린대. 그러니까 소개가 많이 나는 거죠. 아파트도 그래 하는 게 어디 있어? 추천한 사람에게만 수당 주고 할인해서 주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건설회사 가니까 거기서 중국에서 어떻게 돼? 할인해서 파는 것보다 소개한 사람에게 할인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했더니 한 달 만에 분양이 끝나버리다. 품목 가격 규제가 우리는 분명히. 그럼 어떤 품목들이 규제되고 안 되는가 하는 거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이제 정상적인 비즈니스 하려면 이런 거 생겨요. 품목이 첫 번째로 안 되는 게 농수산물 안 돼요. 쌀, 생선, 사시미, 회, 초밥 이런 것들이죠. 갈비, 도다리, 납세미 이런 것들 안 돼요. 방어 먹고 싶어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유통기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통기간이 우리 공제조합에서 정해놓은 게 3개월 안에는 무조건 반품을 받아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것보다 기간이 제일 길어. 그러니까 소비자가 피해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타 안 되면 그거 반품 안 된다는 거 리더들이 다 거짓말이야. 반품 뜯었다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리콜 다 해야 돼. 컴플레인 걸리게. 이거 안 돼요. 또 안 되는 거 있어요. 유가증권, 복권, 주식, 상품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보험, 상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트워크를 한다면 뭘로 알면 된다? 불법으로 알면 돼요. 한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행 비즈니스가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 거처를 두고 하는 사람이 하나 없구나. 한국 사람이 웬 홍콩 주소, 마카오 주소 뭐 이런 외국 주소를 갖고 있는지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로벌은 확실한 글로벌이에요. 불법은 글로벌이 안 되면 형성될 수가 없어. 그러나 이런 품목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유통기간들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다음 가격 규제가 있어요. 가격 규제는 어떤 가격 규제가 있는가 하면 단일 품목 부가세 포함 16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이것도 우리나라 법에 되면 어디엔 160만 원 나와 있고 어디에는 130만 원 나와 있어. 방판법에 보게 되면 부칙에 보면 또 잘못되어 있다는 건 이건 뭐다? 이거를 손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60만 원을 뭐를 기준으로 했는가 했더니 부가세 포함 모사에 모매직에 그 제일 비싼 제품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한 회사의 기준을 가지고 전부 들어가. 이것도 판매 마케팅한 것도 초기에 시작한 회사의 내부 규정을 가지고 우리나라 법을 정했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네트워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단일 품목하니까 대부분이 보게 되면 패키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 가지를 묶은 거니까 품목 한 가지 금액이 되는 게 이만한 게 없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생산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기에 높은 거는 PV가 높다 작다? 작은 거죠. 첫 번째 이 규제에 있어서 이거에 벗어나면 뭐다? 그거는 불법이다. 다음 두 번째 수당 규제가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몇 프로? 35% 이상 유통 마진에서 35%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거 한번. 그런데 신기한 것들이 또 하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받은 사람 저 한 멤버를 130만 원 받은 수당을 다 합치게 되면 발표한 수당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프로모션 보상 주는 것도 다 수당에 들어가요, 지급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뭘로 넣는다? 어떤 데는 마케팅 비용으로 넣는 데 있고 어떤 데는 수당으로 넣는 데 있죠. 그런 게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35%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회사 보게 되면
지금 이 회사만 해도 60%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맞춰내느냐. 그게 때 CV가 있고 PV가 있고 이 수당 지급 때. 또 어떤 데는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하게 되면 수당 과다 지급해서 피라미드 회사처럼 판명되는 거죠.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당의 35%. 다음 세 번째 규제가 뭔가 하면 영업행위를 사업장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가 돼 있어. 그리고 회사에 가게 되면 이 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입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48개 회사,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우리나라는 현재 80개 회사. 2016년 7월 기준. 그래서 48개 회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그 A사로부터 이제 쭉쭉 뭐 H사로 이제 쭉쭉 나간 데가 있고, 특수 판매 공제조합은 국내 회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건 글로벌 회사들이 주. 뭐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있는데, 요 두 가지 공제조합도 2개가 필요하면 3개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이제 나중 되면 바이너리 공제조합, 유니레벨 공제조합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 마진을 줄이고 사업자들이 뭐 샘플이든 이런 건 광고든 건 사업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회사가 광고해 주진 않잖아요. 제품 광고는 하더라도 이미지 광고를 하더라도 그걸 참조하고 규제 사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갈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피해갈 일이 거의 없는 가장 안전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니까 그냥 가입해서 나중에 그거 봤더니 보상받을 거부터 해야죠. 제일 처음 반품 루트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반품을 하려면 언제까지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반품 철회 규정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뿌리는 어디고 수당 지급일은 언제고 이런 걸 봐야 사업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상 플랜은 어때 한지, 제품의 컨셉은 뭔지, 그리고 회사 창업자의 마인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해오고 이 회사가 가는 비전과 미션과 가치 체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학습하라. 그 이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A라는 사람을 소개를 했어. 나에게 소개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회사에게 소개한 거예요? 회사에게 소개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내가 뭘 했다? 소개를 했죠. 이런 제품이 괜찮으니까 네가 사봐라.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다 사요? 회사에다 사요? 회사에다 사기 때문에 이게 판매 행위예요? 소개 행위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정리가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떼서 놓고 판매를 하는데 전시 판매를 내부 규정을 못하게 또 만들어놨어. 상호나 광고를 마음대로 못한다 해놓고 판매자라고 하는 건 모순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여기는 A에게 회사에게 소개를 하니까 이 A가 현금이나 카드를 회사에 지급해요? 아니면 나에게 줘요? 회사에 돼? 뭐 현금 아니면 카드 말고는 안 돼. 그럼 회사가 나에게 제품을 줘요? 본인에게 택배나 현장에서 줘요? 본인에게 택배나 현장으로 주는 거죠. 결국 나는 뭐를 소개하는 행위예요? 이 제품이나 문화나 컨텐츠나 이 상품에 대한 뭐를? 정보를 A에게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A가 여기서 카드나 현금으로 하니까 회사가 이게 택배하니까 회사와의 거래가 끝난 거죠. 나하고 거래하고 계약 쓰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스폰서들을 탓하냐고. 물을 거 어디에다 물어봐요? 회사에다? 고객지원팀에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가 사업자가 되는 첫 그 마인드고 그게 길잡이인데, 스폰서이고 네가 그래서 뭘 그거라 뭐 반품하는 거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 루트를 거래 관계는 누구랑 했어요? 회사에. 그 거래에서 소개를 했으니까 소개하는 거를 첫 오다가 났다 해서 퍼스트 오다 보너스, 또는 뭐 빨리 오다 나갔다 해서 패스트 보너스, 또 어떤 데는 추천 보너스, 어떤 데는 캡 보너스, 이런 걸로 해서 회사가 이 사람 통해 갖다 주라 해요? 회사가 나에게 직접 줘요? 직접 주는 거죠.
현금으로 줘요? 통장으로 지급해요? 모든 거는 우리 금융실명제요 통장으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통장 번호를 회사에 제출을 하는 게 그것 때문에 통장 번호를 제출합니다. 금융실명제가 아니면 통장 받는 것도 그건 안 돼. 그런데 누구에게 그러면 회사는 여기에 쓸 때 그냥 줘요? 세금 3.3% 소득세 주민세를 띄어서 줘요? 이거를 띄어서 주기 때문에 세금 정산도 다 회사가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이 거래에서 발생되는 수당에 대한 세당 정산은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또 새로운 B를 소개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을 회사에 소개하고 회사에다 거래하니까 여기는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소개했어.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이 되니까 요 두 명이 팀, 좌측 우측으로 1번 팀, 2번 팀, 레프트 라이트 팀으로 만드는 방식을 바이너리 방식. 세 명의 팀을 만들고 하는 거 있죠. 3명 팀 이상을 날고 다음 여기도 3명 여기도 3명 하는 거를 매트릭스 방식. 4명, 5명, 6명 할 수 있죠. 요거 할 수 있는데 뭐 세기동 중심으로 보통 가는 거 해가지고 요거를 1레벨, 이 사람들이 한 걸 2레벨 이런 거를 유니레벨 방식. 끊임없이 해바라기처럼 내가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자격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레벨이 되면 그거를 분리 독립시키죠. 어떻게? 어웨이 브레이크 하는 거죠.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으로 또 이거를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 기존에 뭐 1등 하는 회사, 뭐 3등 하는 회사가 다 그러죠. A사, H사가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분리도 시켜도 돈을 주고 레벨별로도 돈을 주고 바이너리로 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하이브리드 방식.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하는 거. 요렇게 수당의 지급 방식에 따라서 나눠진 게 보상 플랜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번 강좌에서는 기초 실무 강좌에서 그 장단점과 실제 시뮬레이션 돌리고 매출이 일어날 때 수당 산출 방식을 알아야 소득이 될 거 아니에요. 1조 5천억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러니까 요 사람이 그 형태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A1을 소개해야 하네요. A1을 소개하죠. A1을 소개하니까 A1은 스폰서랑 거래해요? 회사랑 거래해요? 회사랑 거래해죠. 그럼 회사와 현금과 카드로 제품을 구매하니까 회사가 여기다가 뭘 줘요? 수당을 주는 거. 추천 수당을 주니까 이거를 도울 때 누가 가서 돕는다? 여기에 가가지고 제품 회사 설명을 보상 이걸 프로도라에서 가는 거를 ABC라고 하는 거죠. 어드바이즈 해주고 브릿지 해주고 새로운 커스터머가 그러니까 요 사람도 연결하고 요 사람도 연결하고 다 회사랑 연결하는 거죠. 그거를 A가 설명할 수 있고 B가 설명할 수 있고 팀별로 이거를 후원해 준다는 거죠. 후원하면서 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를 육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 회사와 정보 전달하죠. 이 사람이 오다를 끊을 수 있게 설명해주는 후원을 하죠. 이 사람이 리더가 되게 육성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필요한 역량은 전달 역량, 후원 역량, 육성 역량 이 세 가지를 하는 걸 다 뭐라 한다?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교육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하는 방법들을 물건을 사는 방법들 수매하는 방법들, 설명하는 방법들, 사용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15개 강좌 안에 15주차 안에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유형들이 있으면 이걸 설명해 줘. 그러니까 이게 쭉쭉 가다 보니까 이게 나로부터 회사와 연결되면서 회사와 나의 관계에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무슨 모양이 된다? 그물 모양이 되잖아요. 네트 모양이 되잖아요. 이런 네트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멤버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한다 해서 네트워크 이거를 홍보하고 정보하고 알리고 한다 하니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유형을 뭐로만 썼다? MLM이라고 썼죠. 과거에는 MLM이라고 쓴 거는 뭔가 하면은 나로부터 계속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이걸 뭐라고 해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했던 거를 멀티수당의 명문, 베이징 뭐 육성수당 명문 이런 걸 주니까 이거 레벨이 1레벨, 2레벨 하는 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멀티 레벨 영업인데 그래서 멀티 레벨은 유니 레벨에 적용되는 거, 브레이크어웨이 적용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 사람 나와 동일하게 해야 되면 이 사람은 분리 독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 레벨 마케팅은 이 네트워크 방식에 있는 거에 하나가 나온 거죠. 그래서 멀티 레벨 마케팅으로 한국에 들어오니까 멀티 레벨을 멀티 레벨 그거를 뭔가면 단계가 많다. 일본식으로 다 단 개. 이런 대충 쓰는 거는 정확하게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다단계 방식이라고. 그래서 다단계 방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자동차도 멀티 분사 방식들이 MPI 있거든요. 다 좋은 게 그래요. 하나만 쪽쪽 하는 게 동시에 짝짝짝 나가니까 이게 확산력이 높는 거죠. 그래서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초기에는 이거를 많이 얘기했고, 그거를 이제 방식들이 이렇게 연결고리를 맺다 보니까 고리와 고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 용어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되지 않고 우리나라 법이 어느 나라 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일본 법을 가져오니까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 중에서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안에 다단계에 관한 법률을 부재로 둬가지고 만들어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부칙들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지위라는 것은 다단계 판매원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니네는 다단계 꾼 아니냐는 거,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 지위 중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업, 나쁜 사업은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역사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형태로 이어진가 다음 시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정의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고 느낀 점 한번 보세요. 우리 서네트워크 의사지급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걸 입으로 전달한다 해서 그거를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 구전 마케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뭘로 퍼져나간다? 플랫폼으로 퍼져나가는 거. SNS로 하니까 소셜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SNS 뭐 플랫폼 비즈니스, 뭐 A 플랜, B 플랜 하는 게 이런 유형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책으로만 알던 내용이었는데 자세하게 풀어주셔서 좀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뭐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숫자로 한국 다단계 시장에 풀어주니까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장 제품 보상하는 것보다 산업의 현황을 보고 덤비는 게 훨씬 사업에 도움이 돼요. 다음 우리 인재 네트워크.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와 그 과거, 그 현재를 짚어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트워킹 방식 중에서 보상 플랜도 회사마다 바뀌고 새로운 신형 엔진들이 이제 글로벌화되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뿌리를 달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방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잘 이 네트워크. 네트워크 전문가로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백 네트워크. 감사합니다. 할 말 없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만. 네트워크가 아닌 사람들하고의 대화에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줄 수 있는 아주 핵심이에요. 이걸 정확히 하게 되면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는 거. 재산 뺏길 리가 없어. 그리고 제품을 주지 않는 거는 다 뭐다? 펀딩이야.
품목이라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이렇게 짚어보니까 더 좋았고요. 그리고 규제를 알고 있어야 또 불법과 합법의 차이에서 딱 기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되지 않은 거 영업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블랙 마케팅. 그 불법행위거든요. 사전 영업에 걸려요. 그러니까 등록돼서 한국에 등록돼서 한 3년 된 회사 중에 찾는 게 제일 나아요. 선점해봐야 그게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형태가 보상의 형태대로 조직이 짜여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육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회원이 곧 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개념으로 알았기 때문에 어떤 판매보다는 회원을 많이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현금 프리타임이 오는 거라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회원만 모아서는 돈이 되지 않는다고 용어에 나와 있어. 그런데 회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만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회원의 원리를 알려주게 되면 사달라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멤버가 돈, 회원이 돈이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원만 모입해서 돈이 안 된다는 건 분명 맞는 거지만 회원 멤버들에게 정상적인 정보 제공만을 계속 해준다면 거기서 매출은 자동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장기봉 선생님.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도 이게 왜 좋은 거고 왜 나한테 필요한 거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요거부터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걸 배울 시간이에요. 오늘 어려운 네트워크 여기까지 김세훈 씨.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 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시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 주니까 한국의 네트워크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잘 알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제 그거를 배워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비교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